보통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세 가지가 있죠. 바로 재무 보고서, 기술 카탈로그, 그리고 현장의 정치 분석.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시실과 날실처럼 엮어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 아주 복잡한 글로벌 이슈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2,6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계산도 잘 안 되네요. 이게 뭐냐면요. 단 하나의 방산업체 RTX라는 곳의 2025년 말 기준 총 수주 잔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이만큼 쌓여 있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대체 어디서 왔고 또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이 2,680억 달러라는 거대한 돈의 흐름을 보고요. 그 돈이 어떤 통제의 무기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무기들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국제적으로 어떤 상황을 만들고 있는지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점점 미시적으로 파고 들어가 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하죠. 2,680억 달러의 수주 잔고. 방위산업이라는 게 얼마나 거대한 비즈니스인지 RTX의 2025년 기업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RTX 보고서에 나오는 핵심 수치들인데요. 연간 매출이 10%나 뛰었고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건 바로 이겁니다. 총 수주 잔고 2,680억 달러. 이 중에 방산 부문만 해도 1,070억 달러예요. 앞으로 몇 년간은 일감이 마를 일이 없다는 뜻이죠. 물론 이 모든 데이터는 보고서에 명시된 팩트입니다. 좋아요. 그럼 그 엄청난 돈이 그냥 숫자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겠죠? 이제 두 번째 장, 통제 무기고로 넘어가서 이 돈이 실제로 어떤 물건들, 어떤 시스템으로 바뀌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IA라는 회사의 방산 카탈로그를 한번 볼게요.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언돔 같은 거요. 그리고 정보, 감시 시스템, 타격 시스템, 심지어 우주 시스템까지. 정말 하늘과 땅, 바다, 심지어 우주까지 안 다루는 분야가 없죠? 한마디로 현대 전쟁의 모든 도구가 여기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과 돈이 만나는 겁니다. 아까 봤던 그 RTX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 계약 하나가 무려 20년 동안 50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앞서 봤던 그 천문학적인 수주 잔고가 바로 이런 초대형 계약들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정말 거대한 기업, 첨단 기술, 조단위의 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비즈니스와 기술이 만나는 지점이 과연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 위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금부터는 PLOAD 보고서의 사례 연구를 통해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 현장의 진실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내용은요. 점령된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의 합병 정책 2025라는 PLOAD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밝혀둡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보고서가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이거예요. 서한 지구에서 정착촌이 확장되는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아래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고서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1995년에 27만 명 정도였던 정착민 인구가 2024년에는 73만 명을 훌쩍 넘겼어요.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이 가파른 인구 증가는 그냥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니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서 100만 정착민이라는 장기적인 비전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2040년에서 2050년까지 정착민을 1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건데요. 보고서는 이걸 단순히 사람 수를 늘리는 걸 넘어서 인프라와 인구를 통해서 현장의 상황을 아예 되돌릴 수 없게 만들려는 사실상의 굳히기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굳히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번째 장에서는 보고서가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통제의 메커니즘, 즉 어떻게 땅과 자원을 통제하고 그 결과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고서가 지적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농장 시설을 이용한 점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사용하는 수원지 근처로 가축떼를 몰고 와요. 그러다가 점점 괴롭힘이나 폭력의 수위를 높이고요. 결국 무장한 사람들의 위협에 못 이겨 주민들이 땅을 포기하게 만들고 마지막엔 우리는 그냥 농사 지으려고 방목하려고 온 거야 라는 명분으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점유된 토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땅들인지 분석한 데이터가 이 도넛 차트입니다. 보시면 40% 이상이 이스라엘이 국유지라고 선포한 땅이에요. 근데 더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35.8%입니다. 명백한 팔레스타인 개인 소유의 사유지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지도가 나와서 좀 복잡해 보이죠?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지도는 보고서에 실린 건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책들이 계속될 경우 서한 지구의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이 어떻게 조각조각 나뉘고 통제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지도에서 우리가 딱 하나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28.5%.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결국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남게 될 서한 지구 전체 면적의 비율이 바로 이 정도라는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숫자 하나가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영토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비용도 엄청나다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UNCTAD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 자료를 인용해서 설명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완전히 통제하는 C구역에 팔레스타인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팔레스타인 전체 GDP의 35%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또 지난 24년간 점령으로 인해 발생한 총 경제적 손실액은 무려 1,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가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추산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법적 공방과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 보고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용구가 현재의 갈등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피에로 엔나드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헤이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바로 지금 당장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보고서는 그동안 있었던 주요 국제 판결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사업이 불법이니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고요. 같은 해 9월 유엔 총회에서는 12개월 안에 불법적 주둔을 끝내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사실 이건 새로운 이야기도 아닌 게 이미 2016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345에서도 정착촌 활동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 바가 있었죠. 자, 오늘 우리는 거대한 금융 자본이 최첨단 기술로 바뀌고 그 기술이 다시 한 지역의 영토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그 거대한 흐름을 따라와 봤습니다. 이렇게 금융과 기술 그리고 영토가 서로 거칠게 충돌할 때 그 궁극적인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